오늘 배울 내용은 식의 계산이야. 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오늘은 나눗셈은 안 할 거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만 다 끝내고 깔끔하게 가는 거야. 알겠지? 네, 먼저 보죠. 그렇다면 먼저 용어서부터 한번 좀 정리해보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한번 좀 보자고. 항이라는 것은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지금 있는 이 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면 항은 3개가 있죠. 뭐 있어요? x제곱이랑 마이너스 5x랑 3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x제곱을 우리는 2차 항, 마이너스 5x를 1차 항, 3은 상수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다시 뭐 상수항은 방금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계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하면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 또는 문자를 계수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5x의 계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다항식은 한 개 또는 여러 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다항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항이 한 개짜리 있는 단항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있는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인 이렇게 불리는 애들로 존재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다항식인 거죠. 단항식이 아닌 다항식들. 맞을까? 그 다음에 차수가 있네요. 차수는 항의 차수는 2차, 1차, 얘는 0차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데 식 전체 차수를 물어본다면 식에 있는 여러 개의 항 중에서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읽어주면 된다. 그것이 바로 식의 차수인 거죠. 따라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2차인 거죠. 맞니? 그 다음에 동유항은 뭐 아이고 우리가 정말 미친듯이 했던 거니까 잠깐 거기 예를 한번 볼까요? 거기 1, 2, 3, 4에서 잠깐 봅시다. 5xy에서 xy의 개수, 지금 5xy를 묻고 있어요. 5xy에서 xy의 개수는 5지만 만약에 x의 개수만 물어본다면 x에 곱해져 있는 수나 식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y가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다시 x 입장에서 보면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3차니까 3차식인 거죠. 이해되니? 다만 y에 대해서 묻고 싶다면 y는 4차식인 거죠. 가장 높은 차수니까. 이해될까요? xy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xy, 이 차수는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xy가 얘는 xy에 대해서는 3차, xy에 대해서는 4차. 이해돼? xy에 대해서는 4차항이야. 얘는 원래 4차항, 얘는 2차항. 이렇게 되는 거죠. xy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위에 것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x에 대해서는 3차식이고 x가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상수항이니까 이런 애들이 다 상수항이 된다는 거죠. x 없는 애들. 이해되니? x 없는 애들은 모두 상수항이다. y에 대해서 본다면 y가 없는 애들은 모두 상수항인 거죠. y가 없는 애들. 이해돼? xy의 입장에서 봤을 때 xy에 대한 상수항은 xy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6인 거죠. 이해될까요? 뭐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쭉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둡시다. 첫 번째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름차순인데 얘는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계속 내려가도록 적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본다면 x의 가장 차수가 높은 거 3x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여기가 2차가 있었으면 그 다음은 1차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1차항들 찾아보자.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4의 x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림차순. 알겠니? 그렇다면 오름차순은 반대로 차수가 오르는 거니까 낮은 차수, 상수항서부터 시작해서 쭉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상수항, 1차, 2차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이 바로 오름차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림차순에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오름차순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정도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뭐 다항식에 대한 덧셈 뺄셈은 괄호를 푼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계속 연습했었던 부분들이라서 네,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것들도. 우선 개념원리 익히기 이 페이지는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죠. 저랑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직접 한번 내용을 보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느냐? 네, 실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1번 같은 문제, 이제 실제 중간고사에서 1번, 2번 정도에서 이제 이런 거 던져주고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럼 문제는 뭐다? 시간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연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올 때는 지금 여기에다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뭐 해야 돼? 정리부터 하시는 거죠. a-2b에 플러스 c.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는데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따라서 이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x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2에 2x세제곱에 xy제곱에 x제곱 y에 더하기 c에 까지 다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일한 계산 여러분들이 몫인 거고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런 2번 같은 게 나오겠죠? 2번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만약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몇 번 대입해야 돼? 하나, 둘, 셋, 네 번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복잡하다고. 그래서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해 준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지금도 마찬가지. a 더하기 a, b에게 b가 있었을 때 a 마이너스 2b를 계산해. 봐봐. 거기 필수예제 1번과 필수예제 2번의 차이점은 뭐야? 똑같이 a 마이너스 2b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건데 차이점은 1번은 대놓고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2번은 뭐 하는 거야?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두 놈을 더하거나 빼서 가간법을 사용하자고. 따라서 두 놈을 더하게 되면 2a는 8x제곱 더하기 4xy의 마이너스 10y 제곱이니까 2로 나눠주시면 a 값은 4x제곱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됐을 것이고, 이걸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거죠. 여기 a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두 놈을 빼봅시다. 빼보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x제곱 죽을 거고 마이너스 2y 제곱이 나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씩 나눠주시면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올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엔 가간법 사용해서 또는 대입법 사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는 뜻이야. 이제는 우리가 다항식은 마치 숫자처럼 똑같이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배우면. 지금 우리는 덧셈, 뺄셈까지 배웠으니까 식도 숫자와 똑같이 계산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렇다면 이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다항식의 곱셈인데, 다항식의 곱셈은 다항식에는 단항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배울 거야. 첫 번째는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야.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도 있을 거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있을 거고
세 번째,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할 건데, 첫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은 지수 법칙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많은 연습을 했어. 별다른 게 없어. 한번 보자. 이런 거죠.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am제곱, an제곱. 그죠? 단항식들이야. 이런 애들은 a의 m 플러스 n이 된다. amn은 서로 곱해진다. 마치 분배 법칙처럼 쪼개진다. 그죠? 그리고 나눗셈은 다음처럼 계산이 된다. 라는 건데, 이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다시 수학 1에서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암기를 하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이라고 그냥 암기하고 있어도 돼. 계산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해. 알겠죠?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걸 대비해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공식을 암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어. 그럼 얘는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a의 빵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a의 빵 제곱은 1이야. 따라서 1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그냥 am 나누기 an 제곱은 그냥 뺄셈이라고만 생각해도 돼. 알겠죠? 거기다 다시 한 번만 좀 적어보자. 졸렵죠? 참아야 돼. 사탕이 없어. 줄 게 없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마치 분배 법칙이 되는 것처럼 a분의 b n제곱이면 a의 n제곱에 b n제곱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야. 마치 분배 법칙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거죠. 이해될까요? 이거는 아마 연습을 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다죠. 단다든 다단이든지 간에 얘네들이 나오면 분배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에 걸쳐서 계속 연습했었던 내용들이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볼까요? a 곱하기에 2b 더하기 c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 2ab 더하기 ac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연습했던 거라서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다다가 나오는 거죠. 이제 다다. 다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도 어쩔 수 없어요. 얘도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x 더하기 y가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곱해진다. 이번엔 y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곱해서 나머지는 쭉 배열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앞에는 항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y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 곱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곱해지는데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이 팀과 이 팀이 서로 곱해지는 거야.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x 더하기 y라는 팀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팀이랑 서로 뭐 씨름 대결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떠한 경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면, 첫 번째 x가 나오고 그 다음 a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b가 나와서 경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c가 나와서도 경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번엔 y를 냈어. 그럼 마찬가지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렇게 돼서 항이 총 6개가 나타나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항정리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그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개는 하나씩 전개되는데 각각의 대표가 나와서 곱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자주 나온 것들은 외우자 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곱셈 공식인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100% 암기하셔야죠. 시험에 내기에 딱 적절합니다. 알겠죠?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쭉 넘어가 봅시다. 토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연습해서.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문제가 나오는 거죠. 3번 문제 보시면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다가 물론 다 전개를 해도 되지. 다 전개를 해도 되는데 아까 전처럼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하는 데 있어서 대표가 나와서 곱해진다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지금 x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렇다면 1은 누구랑 만나야지 x세제곱을 만들 수 있겠어? 5x세제곱이 만나야지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5x세제곱. 3x는 4x제곱으로. 얼마야 그러면? 12x세제곱. 그 다음 2x제곱은 플러스 4x세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은 12x세제곱.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다 전개한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묶어서 정리해 준 게 좀 더 편할 수 있다. 괜찮니? 괜찮아? 또는 이번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봐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싹 다 전개해서 각각에 대한 상수항과 개수를 묶어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표현을 기억해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 먼저 한번 짐작해보자. 야, 이거 전개하면 몇 차가 나와? 이 문제까지만 하고 쉴게. 빨리. 몇 차 나와? 5차. 그치? 다 전개하지 않고도 5차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최고차가 2차고 3차니까. 괜찮아? 그렇다면 내가 뭔가 나오겠지. 5차. bx 4, cx 3, dx 제곱 2x 플러스 f까지 있었다고 쳐보자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얘랑 얘랑은 이제 완전히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위의 식과 이 식은 서로 항등식, 완전히 같은 식인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원하고 있냐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궁금하다고 라고 한다면 이 위의 식에서 이 값을 찾아내려면 어떠한 방법을 해주면 되겠어요? x에 1을 대입해주면 이 식이 나타날 수 있겠지. 이 식에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1의 5제곱도 1이니까 a, b, c, d, e, f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요 위의 식에 1 대입하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위의 식은 이 식은 뭐랑 똑같다고? 이 식과 똑같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에 1을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식에다 1을 대입하나 이 식에다 1을 대입하나 완전 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식이잖아. 다시 거꾸로 다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궁금해.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근데 위 두 식은 같아. 따라서 이 밑에 식에다 1을 대입하나 위에다 1을 대입하나 같은 값이 나올 거다 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지금 시간 싸움이야. 누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우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봅시다.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울 건데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에 겹쳐져서 한번 좀 해봅시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어요. 맞아요? 불러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슬쩍 위치만 좀 바꿔볼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맞아. 물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마이너스 2ab지. 그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수월해. 그죠? 굳이 두 개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네? 근데 얘는 왜 똑같아? 제곱이라서 똑같구나.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각각에 대한 항을 다 제곱하고 얘가 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2배 했다.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기초를 해서 얘를 한번 해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알겠지? 그럼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하게 다 제곱하고 그 다음 두 개씩 곱해서 2배 하자. a, b 곱할 수 있죠? 그럼 c가 불쌍하잖아. 그런데 왜 b만 2번 들어가?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번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다 세제곱하고, 이거 세제곱이니까 다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3개, 2개밖에 없는데? 그럼 한 번 더 하지 뭐. 3개 곱해서 3배 하고 3개 곱해서 3배 하고. 맞습니까? 물론 얘도 좀 예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도 있죠. a 세제곱에 3a 제곱 b 3a b제곱 b 세제곱.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한 거야. 실제로 너희들이 외워야 될 식은 사실 요 밑에 있는 식. 요 식을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a-b의 세제곱은 뭘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거잖아.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해될까요? 괜찮아?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지금 위에 있는 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요만큼은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이번엔 두 번째 거 보죠. 또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떤 걸 외웠었냐면 a-b의 a 플러스 b 뭐죠? 얘는 a 제곱에 마이너스의 b제곱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꾸를 한번 이어보죠. a-b에 봐봐. 지금 얘는 1차야. 1차에다가 1차를 곱했으니까 2차가 생긴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가 여전히 1차야.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해볼게요. A와 B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1짜리 항들을 다 더해봤어요. 그럼 1차와 2차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돼요. 이것도 됩니까? A와 B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1자리의 세제곱함. 얘는 실제로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 돼요. 실제로. 알겠지? 하지만 여기까지 외우진 않습니다. 요만큼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마찬가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A 플러스 B?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이렇게.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해될까요? 이렇게 식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괜찮아?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괜찮니? 그럼 문자를 한 번 더 늘려볼까? 문자를 한 번 3개짜리를 늘려볼게. 봐봐. 문자를 3개로 늘려볼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문자를 3개로 늘렸어. 그렇다면 이 식도 2차니까 제곱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를 뺐잖아. 그럼 문자가 3개니까 얘를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을까? 빼기 AB. C는? 빼기 BC. 왜 B만 2번이야? 빼기 CA.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문자 3개로 늘려놓은 거야. 그쵸? 그렇다면 얘는 뭐가 나올 거라고 짐작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B 나오면 딱 좋은데 안타깝지만 여기는 뒤쪽에 마이너스 3ABC라는 게 붙어. 알겠죠?
곱셈 공식 중에서 가장 긴 곱셈 공식이야. 암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세 번째,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가 있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에 a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ab.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세 개로 늘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로 늘리면. 그렇다면 3차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x 세제곱에 2차 있을 거고 1차 있을 거고 상수항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다면 x가 나오려면 각각의 괄호가 지금 3개 있을 때 대표 한 명씩 내보낼 거라고. 그렇다면 x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만 있을 거고, x제곱이 나오려면 만약에 여기서 x 두 개를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a가 여기서 나오겠죠. 맞니? 그럼 저기 ax제곱. 같은 방법으로 b가 여기서 나오면 나머지 x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bx제곱. 여기서 c가 나올 거라면 나머지 x는 여기서 나오겠죠. 나머지 x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가 아니라 cx제곱. 그러다 보니까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x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고. abx가 나오겠죠. 맞아? 여기서 x가 나오면 bc 나오겠죠.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여기서 x가 나오면 ac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ca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해되니? x가 없으면 상수항은 뭐가 됐겠어? abc가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만큼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흩어져 있는 곱셈 공식들을 이렇게 좀 유형별로 묶어봤어요. 얘네들을 암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인데, 봐봐.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있는 애들이죠. a제곱 플러스에 ab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을 한번 이렇게 곱해 보려고 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을. 알겠지? 아, 네 번째는 파란색은 아니네. 새로 배우는 거니까. 두 놈을 곱할 거야. 알겠지? 결국엔 암기하면 참 좋은데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똑같이 들어있죠. 얘네들 제가 라지 a라고 잡는다면 요렇게 됐을 거야. 맞니? 이걸 곱해달라는 거잖아? 뭐 해줘야 돼? 합차 공식 a제곱에 ab의 제곱을 빼는 거죠. 맞니? 그렇다면 얘는 a제곱에 빼기 a제곱 b제곱이야. 맞니? 그런데 a제곱이 결국엔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하겠다는 거잖아, 얘가. 맞아? 그럼 얘 뭐가 돼? a 4제곱, 2개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b 4제곱. 인데 a제곱, b제곱이 뒤에서 빼지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 얘는 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어디에 이렇게 쑤셔 넣을 곳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암기하자.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놔야지 우리가 곱셈 공식을 풀 때 전개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을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잠깐 봅시다. 얘는 2x-4y 플러스 3이니까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 얘가 c 역할을 하는 거죠. 맞나요? 이거 전개해보자. 다 제곱해. 마이너스 b를 제곱해도 플러스 b제곱이죠. 이렇게. 2개 곱해서 2배 할 거라고요. 마이너스 2ab. 2개 곱해서 2배 할 거라고. 마이너스 2bc.
두 개 곱해서 2배 할 거라고요. 플러스 2ac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넣는 거죠. 마지막에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2x에 대한 제곱, 뭐, 플러스, b로 우리는 4y라고 잡은 거니까, 4y에 대한 제곱, c는 3의 제곱, 2 곱하기 2x 곱하기 4y, 뭐, 나머지 것들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런 단순 계산들.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도. 2번도 얘가 A 역할, B 역할이니까 A-B의 세제곱 혹시 지금 암기할 수 있을까요?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에 3A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었어요. 집에 가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다시 보실 때는 공식을 다시 암기해놓고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암기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3번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XY가 반복된다. 넌 제곱한 놈이네?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 또는 A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1을 또 B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1이 생각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 전개하면 뭔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식 암기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냥 암기해야 돼. 알겠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곱셈 공식이 없는데! 그럼 공통 부분이 있겠지. 공통 부분은 아까 봤듯이 치환해서 전개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뭐 여기서 A. 그렇다면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4고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해야 돼. A 대신에 뭐? X제곱 플러스 X에 대한 제곱. 2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X 4제곱 2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동유항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해되세요? 항이 4개짜리는요? 항이 4개짜리도 할 수 있지. 항이 4개짜리도 야 이거 전개하면 x 4제곱이니까 x 세제곱 있고 x 제곱 있을 거고 x항 있을 거고 상수항 있어.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항이 3개짜리일 때는 그냥 공식 쓰는 거지만 4개짜리일 때는 공식이 아니라 둘둘씩 묶을 거야. 근데 기준은 둘둘로 묶을 건데 그 기준은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묶어줄 거야. 어떻게 묶어줘야 돼? 상수항의 합이 지금 같아지려면 얘랑 묶어야 되겠다. 잠깐 위치만 바꿔보자. 어차피 곱하기니까. 왜 상수항의 합이 같아야 됩니까? 해보면 알아. 둘씩 곱해서 곱할 거야. 불러보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앞에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렇지. x제곱 플러스 2x가 똑같이 들어있잖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얘를 마찬가지 라지 a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는 거죠. 아까랑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곱셈 공식까지 먼저 암기를 좀 한번 해보자. 알겠죠?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할 건데요. 공식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아직 교재 안 썼어요? 교재 내용입니다.
그 교재 좀 내용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사려고 하는데. 네. 잠깐 보죠. 윤아야, a 플러스 b의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형우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네. 다음같이 주어져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사각형 입장에서 본다면 사각형의 한 변이 a, 한 변이 b짜리 사각형을 본다면 a 더하기 b의 2배를 하면 둘레가 되죠. 네. 맞아요. a, b가 되면 넓이가 되죠.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를 취하면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얘가 대각선의 길이가 되죠. 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과 곱과 제곱의 합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켰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이건 우리가 암기를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식은 또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b.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적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파란색은 이미 암기된 거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게, 너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야? 너도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b의 제곱과 마이너스 2ab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b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한쪽으로 이항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4ab.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 왜 a 플러스 b의 제곱이 주인공이어야 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주인공이면 안 돼? 그렇다면 이번에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반대쪽 방향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암기했었던 공식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해서 우리가 외웠던 게 뭐가 있었죠? b 대신에 a분의 1을 넣어서 암기했었죠.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 그죠? 지금 이 식이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식은 3개가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맞아요? 3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식은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었겠죠. 이게 될까요?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식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똑같은 식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될까요? 밑에 있는 두 식도 마찬가지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제곱에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가 있을 거고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대한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됐을 거라고요. 암기죠 이거. 기본적인 암기여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암기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아시겠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봅시다. 다시 이쪽에서. 방금 우리가 암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뭐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 b제곱 그 다음에 b 세제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3a 제곱 b 3a b제곱 보니까 뭐가 보여? 야, 또 3ab로 묶어내면 3ab 나왔으니까 a 하나 남았고 b 하나 남았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마찬가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있으면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암기.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를 넣었으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서 a 마이너스 b. 이해되세요? 암기.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보자마자 a 플러스 b, ab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아, 물론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는 공식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셋 중에 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a, b를 구하는 공식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b를 구하는 공식일 수도 있죠. 문제에 어떤 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다시 그럼 여기에서도 또 하나 발전될 수 있는 게 뭐가 발전될 수 있을 거냐면 b 대신에 a분의 1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b 대신에 a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는 b 대신에 a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 a 마이너스 a분의 1에 대한 세제곱에 플러스 3의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될까요? 암기하셔야 돼요. 우선은 여기에서 교재에 뭐 따로 적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교재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거기 곱셈고식의 변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봅시다. 이번엔 다시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있어요. 가연아 불러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 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공식이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씩 묶어내면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였겠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어.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4배 하게 되면 모든 모서리의 합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대해서 2배한 그냥 이것 값 자체가 건널비에 해당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이 식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이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자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좀 공식을 변형시켜 봅시다.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해될까요? 괜찮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숨차. 나이가 드니까 너무 숨차다. 얘 뭐였죠? a 세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그래서 뒤쪽에 뭐가 붙는다고? 마이너스 3abc가 붙는다고. 그럼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이 식 전체가 다 0으로 사라지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와 같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출제를 하시는 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을 썼다면
이 식을 활용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에서는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얘를 볼 건데요. 공간 좀 다시 확보 좀 해볼게요. 잠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예요. 전체적으로 2배씩 해볼게요. 그렇다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쪼개지겠죠. 맞아요?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분의 1이 필요했겠죠. 그럼 이제 등호 성립했어. 그 다음에 다시 보자고요. 2분의 1에 a제곱이 2개 있다는 뜻이잖아. b제곱도 2개 더해져 있다는 뜻이고 c제곱도 2개가 더해져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가 합쳐지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완성될 수 있죠. 그 다음 마찬가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면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완성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비교해 보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완성이 돼요. 따라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나시면 얘의 크기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이 또다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 식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야 그럼 너는 웬만하면 0이 안 되겠네? 왜냐면 다 제곱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0보다 커. 같을 수도 있나? 있어. 언제? A랑 B랑 C랑 같아진다면. 모두 같아진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A랑 B랑 C가 같아지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해될까요? 얘가 이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면 세 수는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뭐 하다못해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하고 B하고 C인데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을 만족한다고 한다.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 정삼각형. 물론 뭐 구체적인 길이 던져주고 또는 어떤 특정 조건 주어주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얘네가 나오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거기 있는 내용들 표시 한번 해보시고 거기 공식들 다시 한번 좀 봐보시죠. 치워주세요. 입장에다 보세요. 나머지 테스트를 다 풀어가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가세요. 문제들을 잠깐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외웠던 공식들에 그대로 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어요. 알겠죠?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단 여기에서 요런 얘기가 나와서
x-x분의 1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얘는 이것의 부호에 대해서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x가 클까요? x분의 1이 클까요? X 어쩌고는 x 1보다 크다면 X가 x가 큰 거죠. x가 2, 3 이런 거 넣어주면 되니까. 따라서 x가 1보다 크면 x-x분의 1은 양수예요. 알겠죠? 네. 두 번째, 0에서부터 x가 1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라면 얘는 x-x분의 1은 뭐야? 음수가 나왔을 거예요. x분의 1도 크잖아. 뭐 3분의 1 같은 건 없어. 3분의 1이지만 얘는 3이 돼버리잖아. 음수가 됐겠죠. 내가 이거 왜 주는 것 같아? x-x분의 1에 대한 제곱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치? 공식 써서 예를 들어서 얘가 5가 나왔어. 아무 말도 없으면 x-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던져져 주면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필기 좀 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문제 출제자가 이런 조건 단서를 달아 그렇다면 문제 어딘가 이런 게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준비해 놓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얘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보자마자 아, 나 이거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놈 보니까 야, 너 한번 제곱해 보자. 얘 제곱해 볼까요? 얘 제곱하면 뭐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에 두 개 곱하면 2A B제곱 C 그쵸? 2AB C제곱 그리고 2A B제곱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2AB로 묶어내면 2ABC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맞아요. 이 식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특히 요거 구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문제 어딘가 이거에 대한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이것도 좀 필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보자마자 우리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일한 공식이에요. B세제곱, C세제곱 나오는 공식 마이너스 3ABC 옆에 붙어준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로 묶어내 주시면 요렇게 되겠죠. 중괄호로 바꿔줍시다. 요렇게 괜찮을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한 팀이 되겠죠. 하나 이렇게 그죠? 이 5개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4개가 필요한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도 요 세제곱에서 하나 둘 셋 문제 조건 보면 얘 주어져 있고 요놈 구하라고 되어져 있고
이거 있고 이거까지 있는데 얘가 없네? 이거 어떻게 이거 이용해서 이거 구하라는 거죠. 우리 공식이었잖아. 그쵸? 한번 연습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뭐 이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수준의 문제네요. 앞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3 빼기 2. 그죠? 3 빼기 2만 있으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얘가 3제곱 빼기 2제곱이니까 여기랑 계산되면서 3 4제곱 빼기 2 4제곱이 되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다. A, B, C 입장에서 본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4개 더한 게 48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죠. 이 대각선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텐데 얘가 루트 54다. 맞을까요? 이거 혹시 아세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다시 건널비 물어봤네? 건널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네. 요 A, B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어? 2개. 그 다음에 BC에 해당되는 데도 2개. 마지막 C에 해당돼도 2개니까 요 조건일 때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가 얼마냐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마찬가지 공식이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괜찮을까요? 우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과제도 25페이지까지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